안녕하세요. 게임 만드는 야매입니다.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좋아하시나요? 명작이죠. 어딜 가든 새롭고 구석구석 비밀이 숨겨져 있어서 어린 애같이 왕국들을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리오는 그냥 달리고 점프만 해도 재밌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유니티로 게임 만드는 과정을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시작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슈퍼마리오 오디세이를 슈퍼마리오 월드 같은 픽셀아트 횡스크롤 플랫폼으로 리메이크 해봤습니다. 웃자란 숲과 스팀펑크 기계 문명이 공존하는 숲 왕국을 배경으로 할 거예요. 그럼 같이 보실까요? 마리오 오디세이를 리메이크 한다면 제일 먼저 뭘 만들어야 할까요? 아무래도 핵심 메카닉인 캡처겠죠. 오디세이에서는 마리오가 모자를 던져 다양한 곳들에 빙의할 수 있습니다. 개구리, 킬러, 전선, 지퍼 등 빌린 몸을 자유롭게 조종해 세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모험할 수 있어요. 이 캡처 시스템을 구현하는 걸로 리메이크를 시작해봅시다. 캡처를 단계별로 쪼개보면 마리오가 모자 캐피를 던져 캡처가 가능한 것에 맞추면 빙의한다 일 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대로 해나가다 보면 어떻게든 될 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 역시 마리오입니다. 네, 마리오입니다. 픽셀아트라며 하시겠지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단 구현부터 하고 난 다음 아트를 바꿔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유니티 기본 도형으로 만든 프로토 마리오와 함께 하겠습니다. It's me, Mario! 유니티 애니메이션 시스템에서 마리오의 팔과 다리를 이리저리 움직여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 마리오 컨트롤러란 이름으로 스크립트를 만들어 붙였습니다. 거기에 코드를 작성해서 마리오를 조종해 달리고 점프할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기분 좋은 조작감을 위해 조금 다듬었습니다. 이동에 가속과 감속을 적용해 마리오 특유의 관성을 재현할 수 있게 했고, 점프했을 때 둥둥 뜨는 느낌을 없애기 위해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의 속도를 살짝 더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버튼을 짧게 누르면 더 낮게 뛰는 숏점프도 구현했어요. 또 이런 건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인스펙터에서 마리오의 움직임과 관련된 값을 쉽게 수정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리오 기본 액션은 이걸로 끝입니다. 이제 모자 던지기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일단 프로토 마리오의 모자를 복사해서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고 이름을 캐피라고 지어주면 아무튼 얘가 캐피입니다. 언제든 게임 안으로 불러올 수 있게 프리팹으로 만듭니다. 버튼을 누르면 마리오가 아까 만든 캐피 프리팹을 손앞에 소환합니다. 캐피는 자기가 알아서 앞으로 날아갑니다. 이 둘을 합치면 마리오가 캐피를 던지게 됩니다. 던져진 캐피가 마리오를 향해 되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마리오가 어딜 가든 잘 따라갑니다. 그렇죠? 모자 던지기도 완성입니다. 이제 캡처를 당해줄 녀석이 필요한데요. 몬스터 쭈우키로 정했습니다. 숲 왕국의 대표 몬스터인 쭈우키는 다리를 쭉 늘릴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캡처에서 마리오의 점프가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올라갈 수도 있고, 머리로 오브젝트를 밀어 올리거나 부술 수 있어요. 고무줄 같은 쫀쫀한 탄성이 매력인 친구입니다. 이 녀석이 프로토 쭈우키입니다. 이 값만 수정해도 다리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쭈우키는 몬스터이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AI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AI는 유니티가 6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새로 추가된 Behavior SS 활용해 Behavior 트리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GUI로 조건에 따른 행동의 알고리즘을 쉽게 편집할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쭈우키는 천천히 좌우로 돌아다니는데요. 마리오가 가까이 다가가면 깜짝 놀라며 쳐다본 다음 몸을 쭉 늘리고 점프하며 마리오를 쫓아가요. 마리오가 멀어지면 다시 혼자 돌아다니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원작의 쭈우키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제가 따라한 거니까요. 쭈우키도 만들었으니 이제 마지막 빙의만 남았습니다. 빙의는 생각보다 간단했는데요. 쭈우키 하나를 AI로도 플레이어 컨트롤러도 움직일 수 있게 만든 다음에
누가 조종하는지를 그때그때 바꿔주면 되겠더라고요. 우선 쯔우키를 플레이어가 직접 조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리오에게 마리오 컨트롤러가 있는 것처럼 쯔우키를 위한 업루트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구현했어요. 평소엔 컨트롤러를 비활성화해서 AI만 동작하게 하다 던진 모자가 닿는 순간 컨트롤러만 활성화하는 걸로 전환해줬습니다. 캡처 풀기는 그냥 말씀드린 과정을 거꾸로 실행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빙의까지 구현했으니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의 핵심 메카닉 캡처 완성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죠. 갈 길이 멉니다. 그동안 임시로 사용했던 기본도용 마리오와 쯔우키는 버려버리고 픽셀아트로 바꿔줄 거예요. 픽셀아트 제작은 에이스프라이트란 프로그램으로 했습니다. 로스펙이란 사이트에서 컬러 팔레트를 다운받고 에이스프라이트에 적용했습니다. 여기 있는 색만 사용할 거예요. 제가 아트 초보라 색을 고르는 게 항상 어려운데 이렇게 컬러 팔레트를 정해두면 그 부담이 없어져서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슈퍼마리오 월드를 레퍼런스 삼아 픽셀 마리오를 그려줍니다. 한 픽셀 한 픽셀 다르게 찍어보면서 괜찮다고 느껴지는 지점을 찾아봅니다. 마리오 기본 포즈를 그려봤는데요. 이걸 조금씩 수정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예요. 프레임을 추가하고 걷는 포즈를 그립니다. 재생해서 기본 포즈와 번갈아 보면 마리오가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해서 점프와 낙하, 걷다가 방향을 바꿀 때 미끌리는 애니도 한 프레임으로 그렸습니다. 회전하는 모습을 그리고 그 위에 손과 발의 위치를 바꿔 그려서 빙글 돌며 캐피를 던지는 애니를 만들었어요. 손을 앞으로 쭉 뻗어 던지는 방향을 강조했습니다. 캐피도 그렸습니다. 마리오가 돌아온 캐피를 붙잡는 애니도 그렸습니다. 살짝 점프하게 그려서 마리오가 땅 위에 있든 점프해 있든 자연스러워 보이게 했어요. 모자를 쓰고 있지 않은 버전도 따로 그렸습니다. 완성한 애니메이션은 유니티에서 쓸 수 있게 스프라이트 시트로 익스포트 했습니다. 다시 유니티로 돌아가 프로토 마리오는 삭제하고 픽셀 마리오로 교체해줍니다. 애니메이션도 바꿨습니다. 이제 훨씬 더 우리에게 익숙한 마리오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그린 애니메이션을 적용해서 마리오가 방향을 바꿀 때 미끌리기도 하고 던진 모자가 돌아오면 손으로 붙잡기도 합니다. 쯔우키도 픽셀아트로 바꿔줬습니다. 마리오가 빙의했을 때의 모습도 그렸어요. 모자를 씌우고 코스염을 그렸습니다. 캐릭터는 다 픽셀아트로 바꿨으니 이제 땅 차례입니다. 이 검정 네모도 그냥 지워버릴게요. 숲 왕국의 땅을 보면 돌벽 위에 풀이 자라 있어요. 참고해서 16x16 픽셀 사이즈로 땅 타일을 그리고 스프라이트 시트로 익스포트 합니다. 이걸 유니티 타일 팔레트에 올리면 이렇게 타일맵에다가 쓱쓱 그려 지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땅 타일을 오토 타일로 만들어서 자동으로 위치에 맞는 타일이 그려지게 했어요. 이제 레벨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레이 해봅시다. 마리오의 점프가 닿지 않는 높은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쯔우키를 캡처하면 다리를 쭉 늘려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제 점점 게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기엔 사실 아직은 빠진 게 너무 많습니다. 캡처만 급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번엔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씩 채워나갈 거예요. 앞서 봤듯 원작의 쯔우키는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 캡처를 하려면 일단 모자를 맞춰 헬멧을 벗겨야 해요. 제 쯔우키도 머리가 시리지 않게 헬멧을 씌워줬습니다. 오디세이와 똑같이 모자를 던져 맞추면 헬멧이 먼저 벗겨지도록 만들었어요. 헬멧을 벗기고 나면 다시 캡처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마리오가 캡처를 풀면 쯔우키가 기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땅속에서 쯔우키가 튀어나오는 스포너도 만들었습니다. 플랫포머처럼 물리가 중요한 장르는 충돌 처리를 잘 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돼요.
게임이 아니라 망가진 프로그램 같으니 빨리 고쳐줍시다. 맘마미야. 우선 충돌했을 때 그 방향을 감지해주는 스크립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쯔우키에 붙이고 충돌 방향에 따라 마리오와 쯔우키에게 다른 신호를 줘서 옆이나 밑에서 부딪히면 뒤로 넘어지고 위에서 머리를 밟으면 통통 뛰게 만들었습니다. 충돌 처리는 항상 예외가 많은데요. 마리오가 쯔우키를 캡처한 상태에서 부딪히거나 밟을 때, 쯔우키가 다른 쯔우키를 밟을 때도 구현을 해줬습니다. 쯔우키의 충돌 리액션은 BT의 새로운 가지를 추가해서 구현했습니다. 여기가 예전에 보여드린 기본 AI 부분이에요. 복잡해 보이지만 모듈식이어서 생각보단 간단합니다. 쯔우키가 늘어날 때 천장이 있어도 그냥 뚫고 지나가 버렸던 것도 콩 하고 머리를 부딪히면서 멈추게 고쳤습니다. 늘어날 때 미리 충돌 검사를 해서 느는 거리가 천장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 거예요. AI일 때는 부딪히자마자 점프합니다. 캐피도 원래는 그냥 벽을 뚫고 지나갔었는데 벽이 있다면 멈추게 수정했습니다. 마리오 바로 앞에 벽이 있으면 던져지지 않게도 했어요. 그리고 경사로가 있다면 타고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던질 때 마리오가 경사로 위에 서 있었다면 곧바로 타고 오르기도 합니다. 캡처 연출도 원작을 참고해 제작했습니다. 이걸로 캡처했다 라는 피드백이 훨씬 명확해진 것 같아요. 카메라가 마리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시네머신 카메라도 추가해줬습니다. 이제 마리오가 더 넓은 공간을 탐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어딘가 공허한 느낌이 듭니다. 이 공간을 탐색할 이유, 목표가 없어서인 것 같아요. 또 실패라 할 게 없어서 긴장감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재미의 저울추 2개, 목표와 실패를 만들어 봅시다. 마리오 오디세이의 목표는 뭘까요? 바로 파워문이죠. 또 피치 공주를 납치한 쿠파를 쫓기 위해 마리오는 오디세이호를 타고 여러 왕국을 여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디세이호의 연료가 되는 것이 바로 파워문입니다. 파워문을 모으기 위해 왕국 곳곳을 탐험하는 게 게임의 핵심 목표예요. 파워문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전을 극복하고 숨겨진 공간을 발견하고 수수께끼를 풀고 보스를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코인도 두 종류 있어요. 개수가 한정된 로컬 코인을 모으면 상점에서 옷, 스티커 같은 여행 기념품을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코인은 그냥 먹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빙글빙글 도는 파워문과 코인을 그리고 마리오 몸이 닿으면 획득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UI나 이펙트 같은 게 없어서 안 보이지만 시스템에선 개수가 늘고 있습니다. 전통의 물음표 블록도 제작했습니다. 밑에서 부딪히면 코인을 뱉어냅니다. 충돌 처리 때 만든 스크립트를 활용했어요. 파워문은 얻었을 때 해냈다 하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 찾고 싶어지니까요. 빨리 연출을 만들어 줍시다. 일단 파워문 획득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그 다음 유니티 타임라인 시스템으로 시간에 따라 여러 요소들의 움직임을 제어해서 획득 연출을 만들었습니다. 파워문을 얻으면 이걸 실행해 줄 거예요. 야토! 나름 기분이 좋습니다. 캡처 중이면 마리오가 튀어나오게 했어요. 야토! 이제 게임 플레이에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번엔 마리오를 죽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영원히 떨어지는 것보단 나을 거예요. 사실 체력 시스템은 충돌 처리 때 만들어 뒀습니다. 0이 되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요. 이제부턴 체력이 바닥나면 타임라인으로 만든 사막 연출을 재생할 거예요. 이렇게요. 연출이 끝나면 씬이 리로드 됩니다. 이걸로 사망과 재도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낙사도 만들었어요. 이제 조금 더 조심해서 플레이해야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UI도 간단히 만들어서 획득한 파워문 개수,
현재 체력 같은 정보를 게임 안에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야토! 테스트용으로 레벨을 이어 만들어 봅니다. 임시 레벨이지만 오디세이처럼 캡처를 활용해 보물찾기를 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들려고 해봤어요. 갈림길을 만들고 구석구석 파워문을 숨겨뒀습니다. 레벨을 다 만든 것 같으니 플레이 해볼까요? 여기서 위쪽으로 가기엔 점프가 안 닿아서 우선은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쭉 키를 캡처하면 아까 못 갔던 곳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물음표 블록이 덩그러니 있는데요. 치려고 몸을 늘리면 위쪽에 벽이 보입니다. 또 블록 위로 점프해보면 안 보이던 길이 드러납니다. 카메라에서 한 화면에 얼마나 보이는지를 조절하는 걸로 탐색하고 발견했다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보려 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 파워문을 획득합니다. 아까 아래쪽에 파워문이 있었는데요. 쫓아 내려가 보면 시작 지점으로 되돌아옵니다. 여기 위에 파워문이 있었던 거예요. 가까운 곳에 보물이 있는 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때 아하 하는 걸 좋아해서 따라 해봤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메인 루트입니다. 코인을 쫓아 아래로 떨어지고 나면 쭈키들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아찔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낙사할 수도 있게 띄엄띄엄 지형을 배치했습니다. 여긴 나름 퍼즐인데요. 점프하기엔 애매하지만 캡처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레벨은 이게 끝이에요. 부족한 게 많지만 오디세이 리메이크라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색은 맞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숲 왕국을 배경으로 새로운 마리오 액션, 새로운 오브젝트, 새로운 몬스터, 레벨, 이펙트와 사운드, 배경 아트까지 만들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다 보여드릴 테니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